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달책 사건은 지난 10여 년간 저희 법인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꾸준히 진행해온 사건이고 보이스피싱 이 범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특징은 대부분이 초범이고 또 이 사건 즉 내용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모르고 가담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모르고 일을 했는데 이것이 범죄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이라서 형량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누구나 당연히 불안감에 떨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고 이 일 자체,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연루됐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누구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안 되는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가 안 되는 사안에서 무죄가 되는 것으로 이 불안하고 이 잘 모르고 일을 했다는 그 의뢰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전히 무죄 주장을 하자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처음 방향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알고 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내가 모르고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부주의하게 일을 해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사안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안인데요.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 금액이 13억에 달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1심에 있어서는 무죄 주장을 해서 5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해서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5년에서 2년으로 3년을 감형시켜 드린 것이죠. 물론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피해자와 합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10명의 피해자 중에서 일부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서 이제 감형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5년의 형량 중에서 2년이 선고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즘 분위기에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안의 의뢰인도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진행을 하였고 1심에 있어서는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금 생각해보면 내가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범위가 없고 내가 불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르는 건 기본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당신이 정말 이것을 몰랐겠군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서 어떤 경우가 정말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작은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초범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그 나이나 그 다음에 사회 경력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력도 일천한 경우가 무죄가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자수를 했냐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길어지고 그 범행 금액이 커지고 심지어 자수도 하지 않고 체포가 된다면 무죄가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의뢰인은 상당히 연령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을 때 1심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저희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 경력이 언급이 된 것이죠. 여튼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무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뢰인을 설득해서 인정으로 돌리되 몰랐다는 점을 양형으로 참작하고 합의의 전략을 다한 끝에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누구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많고 다만 이 전달책의 특성상 이것으로 인한 수익은 상당히 낮은 것이고 또 애당초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신 분이 전달책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합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노하우가 있고 또 합의도 정말 열심히 해드려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은 전달책에 관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총책 또는 부총책, 팀장, 그리고 일반 상담원, 최근 또 저희가 많이 진행한 것은 해외 기국 사건, 캄보디아 사건들이 많이 있죠. 문의 주시면 다양한 경우, 다양한 지위,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